자, 조금만 더 갑시다. 첫날이니까 너무 빡빡하게 갈 수는 없고. 자, 비몽사몽간에 기억나? 경민아 무슨 내용이었어? 근데 저는 거요? 무슨 내용이었어? 그뭐 백인들이 흑인을 배척하는 그런. 배척하는 그런. 네. 다야 그게? 엄청 많이 했는데 얘를. 네, 겹치는 내용이거든요. 가자. 자, 정확하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어디에서요? 세인트루이스, 뉴욕, 클리블랜드, 덴버, 캔사스 시티의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죠. 거의 모든 다른 도시에서도 일어난다. 크거나 작거나, 그렇지? 때 이곳은 어떤 곳이야? 대부분 다 사이즈는 뭡니까? 그죠? 그러면 이곳은 어떤 상당한 흑인의 인구를 갖고 있는 곳이면 거의 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뜻인 거지, 그렇지?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자, 미국의 얘는 뭡니까? 시민 권리죠. 커미션은 뭐냐면 위원회가 됩니다. 미국의 시민권리위원회가 그래서 시카고로 이때는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공문차 시카고 가봤습니다. 뭐 하려고요? 알아내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치? 한 마을의 리더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때 그들은 누구냐? 여기 있는 시민권리위원회에서 파견나온 공무원들이 되겠죠. 그치? 그 사람들에게 한 마을에 어디 시카고에 있는 한 마을의 리더가 그 사람 뭐라고? 뭐라느냐? 그것에 대해서요 절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오해냐면 이제 어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냐면 오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직시하라는 뜻인 거예요. 뭐라는 얘기냐면 이렇게 그 어떠한 백인의 시카고 마을들은요 흑인들은 못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시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미국의 역사상 그곳에 이런 종류의 갑작스러운 도시의 대변화, 우리 뭐라 격동이죠, 그렇죠?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 도시의 이런 격변을 미국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들어왔을 때 백인이 이렇게 대규모로 이주하는 사례가 그전까지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들은 상당히 놀랬죠, 그렇죠? 이런 것을 보고서. 그래서 아카데믹스는 뜻이에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누구냐? 학문은 학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갖다가 이런 현상. 왜?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러니까 뭐라니까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뭡니까? 집주인들을 인터뷰도 해보고요. Keep track 뭡니까? 추적하는 것이죠. 뭘 추적해본 거야? 주택 판매도 추적을 해봤고 인구의 이동이죠. 인구의 이동. 그러면 인구 이동에 관한 지도도 제작해보기도 하고 누가 한 거야? 학자들에게 해봤던 뜻이겠죠. 그죠? 왜? 이런 현상은 전력 없는 상황의 뜻이니까. 자,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아낸 것은 모든 주요 도시가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 말은 흑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흑인의 벨트, 블랙 벨트는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블랙 벨트라는 표현은 무슨 어떤 거야? 흑인은 어떤 것이야? 알겠지, 그렇지? 그 흑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점차 이렇게 팽창한 것처럼 보이더라. 어디에서 팽창해야? 센터.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그 도시의 그 마을의 중심에서부터 어떻게 한 블록 증가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한 마을로 점점 더 이렇게 평창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지. 괜찮습니까? 그죠? 자, 종종 ratherly 이런 뭔가
방사형으로. 수민아, 방사형이 어떤가요? 방상이요? 방사. 방상은 아니고, 방사형으로. 방사형이 어떤 거냐, 이렇게. 어떻게 뻗어나가, 이렇게. 그치? 그럼 이 중심에서 뭡니까? 이 흑인들의 인구들이 이렇게 뻗어나가고, 도시를 뻗어나가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뭐라 그래? 중심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우리 뭐라 그래? 방사형으로. 괜찮나요? 혹은 종종 뭐야? concentric circle 뭡니까? 동심원형으로. 동심원은 무엇이냐? 이거죠. 이렇게 한다 해줍니다. 방법이 몇 가지야? 두 가지가 되겠지, 그치? 그럼 흑인들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조금 증가하다가 요렇게 이렇게 도로나 이런 걸 따라서 뻗어나가는 경향이 있고, 아니면 뭐냐? 동심으로 뭐냐? 이렇게 뭐라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도 있고. 그럼 이 둘 다가 뭐라니까 이렇게 expand, 팽창하는 모습이 몇 가지다? 두 가지다. 되겠지, 그렇죠? 얘는 뭐다? radially, 방사형으로. 얘는 concentric circle보다 이렇게 동심원으로 그리면서. 요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뻗어갔다 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치과학자 모턴이라는 사람이 1957년에 글을 씁니다. 자, 얘는부터 첫 번째 중 하나였죠. 이 사람은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때 이런 현상을 갖다가 처음으로 첫 번째로 이렇게 연구했던 부류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곧 그 이후에 뭐가 된다? 수많은 학문적 분석이 뒤따라왔죠. 그제? 뭐에 대해서요? 화이트 프라이스에 대해서. 백인들에 대해 이주에 대해서. 그죠? 자, 뭐라 썼냐면, 잘 볼게요. 한 마을이 쓰면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백인에서 흑인 거주로 그죠? 흑인의 거주로 쓰임,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면 뭡니까? 그 변화는 거의 arrest입니까? 체포하는 것은 뭡니까? 언제 체포하는 거야? 절도로 합니다. 절도 못하라고 체포하는 거지. 얘는 뭔 뜻이냐면 그 이상 변화가 더 되는 뭔 뜻이죠? 멈추게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변화를. 그리고 뭡니까? 리버스입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흑인들이 한두 명 들어오기 시작하면 뭡니까? 그러면 그 변화를 볼 수가 없어. 그 뭐라니까? 그것을 완전히 거꾸로 이렇게 원래대로 바꿀 수조차가 전혀 없었다. 뜻이겠죠. 이런 얘기야. 자, 여기가 이제 파트 2까지 이야기고. 네. 계획 괜찮아요? 스토리가? 원래는 세 번째 페이지에 다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있지 모르겠네. 가보자. 자, 가볼게요. 자, 그로디스 누구냐? 정치 과학자가 그치? 그 사회학자 생각한대요. 그러면 이 사회학자 브로진스에 따르면 체인지 오브 이런 변화죠.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천천히 일어났죠. 그렇지만 걔들은 뭡니까? 몸도 멀면 증기를 보느라도 뭡니까? 어떤 힘이지.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변화를 위한 힘을 얻는다 뜻인 거야.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나서 점처럼 어떻게 합니다? 교차하는 지점이지, 그렇지? 이 말은 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도달하게 되면 뭐라는 얘기냐?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먼저 이거예요. 흑인들이 조금씩 들어와요. 조금씩 들어오면 증가해요.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뭐한다? 증가하다가 얘가 뭐야? 임계점이에요. 그럼 뭐한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됐나요? 그럼 이 지점을 갖다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 이 책의 제목이 뭐다?
티핑 포인트죠. 얘가 바로 뭐냐 우리가 말하는 거야 어떤 것을 인계점되는 거야. 어떤 사회적 현상 혹은 전염병을 이 정도 숫자가 생기면 확 늘어난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혹은 뭔가 확 꺾이는 점 되겠죠? 늘어나는 거 괜찮지만 확 줄어드는 것보다 하나의 인계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얘가보다는 요거에 관한 얘기가 많이 하면 다룬다는 뜻인 거예요. 얘를 우리 뭐라 그래요? 인계점의 얘기다. 되겠지? 그렇죠? 앞으로 만나 우리가 요 포인트로 가서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요 지점까지 뭐라는 얘기냐? 천천히 갈게요. 그럼 이 지점과는 급격하게 꺾이는 점이 뭐라고 한다? 우리가 티핑 포인트는 표현 쓴다. 되겠지? 그렇지? 자, 갑니다. 자, 그런 이제 글을 썼죠. 자, 이런 프레이즈는 뭔가? 프레이즈는 뭡니까? 이런 용어죠, 용어 그렇지? 이런 한 용어를 갖다 썼다. 잘 볼게요. 어떤 용어다? 뭐냐? 그 이후에 이런 인계점인데 어떤 한 용어로 썼는데 얘는 미국의 뭐다? 일반적인 용어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티핑 포인트를 뜻인 거지. 그 전까지는 티핑 포인트 그냥 많이 안 썼어. 근데 이때 뭡니까? 이런 현상을 보고서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TP라는 포인트를 썼는데 이때부터 이 TP 포인트가 뭐가 되는가? 미국의 일상의 용어 중 하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흔하게 쓰이는 용어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죠? 봅니다. 그럼 이 TP 포인트라서 뭡니까? 도시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대다수의 백인들에게 있어서 한 티핑 포인트는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흑인이 천천히 들어오는데 물론 백인들이 막 한 번에 나가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뭡니까? 어떤 특정한 인계점에 이르렀을 때 백인들이 화루루 다 나가라는 뜻인 거야. 그게 바로 뭐라는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대이주에 관련된 티핑 포인트도 존재한다는 뜻인 거지. 자, 볼게요. 뭐라 해야 되는지 볼게요. 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팁이 되는 즉 인계점이 되는 티핑 포인트를 엑셀이니까 초과하게 되면 그러면 그대로 뭐라는 얘기냐? 더 이상 뭡니까? 뭐라는 얘기냐? 흑인들의 이웃 사회에서 머물 수가 없죠. 그럼 이 포인트가 딱 되면 백인은 거의 다 나간다는 뜻이 되겠죠. 예? 그게 바로 하나의 팁 포인트가 된다.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이 사람이 말하기로 이 말을 이 사람도 사용했지만 들었던 건 누구한테 들었던 거야? 그 프레이즈 이 말을 들었다 누구로부터? 누구냐? 중개업자, 그렇지? 부동산 중개업들이 팁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다 뜻인 거야. 오케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 사람들을 만나면 잘 봐. 이 사람은 중개업자들이야. 그러니까 백인 집 소유자들을 도시 동네로부터 무브아웃을 뭡니까? 몰아내고 싶던가? 왜 이주시키고 싶던가? 이유가 뭐냐? 흑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 그럼 집이 교체가 되면 얘네들 뭐 하는 거야? 돈을 많이 벌잖아. 중개 수수료를 많이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선생님도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집을 사는 사람이 내는 거야? 집을 파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냐? 선생님이 있는 곳은 사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는 거야? 파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뭡니까? 파는 사람은 중개 수수료 2% 정도가 생각해서 얹어서 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뭡니까? 저 1억 한 500만 원 팔게요. 500만 원은 중개 수수료야. 누가 내는 파는 사람이 내는 거야. 그럼 집이 팔려야 뭔가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지역 중개 입장에서는 뭐라는 얘기냐? 집을 많이 팔아야 돼. 주인이 많이 바뀌어야 수수료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흑인이 들어오는 뭡니까? 백인들한테 나가라 보내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었겠죠, 그렇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그런 현상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뭐라는 얘기냐? 백인의 집 소유자들을 도시의 말로부터 뭡니까? 계속 이주시키기를 원했었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때 뭔가 부동산 중개 거래업자야. 이 사람 뭐 한다? 뭘 찾고 있었죠? 훨씬 더 높은 레버니우 무슨 뜻이냐? 이게 수익이지, 그치? 수익을 갖다가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흑인들이 뭐에 대해 많이 이주해오면 좋겠죠.
자, 그러면 더 높은 수익을 갖다가 추구한다는 것은 뭐와 함께 온다? 당연하죠. 흑인들이 뭐야? 다수가 밀집되는 것과 같이 온다는 뜻인 거지. 이 말은 뭔가 흑인들이 다수 계속 그곳으로 몰려온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볼게요. 그러면 뭡니까? 몰려오고 나오고 몰려오고 나오고 그럼 뭐가 되는가? 사고 팔고 사고 팔 생기니까 뭐가 무슨 일이 벌어져? 돈을 많이 벌겠죠. 자,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그냥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했어요? 아, 티핑 업 빌딩. 티핑은 네이버드. 팁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얘들 쓰더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이 학자도 뭐 한다? 거기서 뭐야? 팁이라는 말을 갖다 빌려왔다는 뜻인 거죠. 이 팁이라는 단어 갖다가 그때 많이 들어갔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 팁이라는 단어 많이 안 썼나 봐. 그럼 이 단어는 누가 썼다? 지역 중개사들, 그렇지? 중개업자들이 많이 썼던 용어였던 것 같긴 해요. 괜찮아요? 그럼 이 말은 뭐지? 빌딩이 너무 어떤 포인트에 이르렀어. 얘도 뭐지? 어떤 동네가 팁에 이르렀네? 그렇지? 이런 표현으로 많이 썼다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1950년 말물에 어떤 시기 동안에 그리고 1960년 초반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단어 용어를 사용한다면 팁 혹은 티핑 포인트 단어다 그렇지? 사용한다면 사람들은 뭡니까? 그때는 이제 네가 뭘 의미해서 정확히 알았다. 그때는 뭡니까? 이제 티핑 포인트를 단어가 일상화 됐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괜찮죠?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뭐냐? 중개업자 사이에서 이런 말이 흔했지만 워낙 대이주가 일어나다 보니까 일반 사람도 티핑 포인트 이 말을 너무나 쉽게 들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일상 용어에 그런 단어가 이제 쉽게 자리 잡았고 네가 그 표현을 쓰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는 쉽게 이해할 정도가 되다는 뜻인 거예요. 자, 이거 괜찮죠? 이 말 그치? 좋아. 자, 그래서 볼게요. 나는 누구냐? 저자야, 저자. 이 저자도 나도 뭡니까? 이 단어를 너무나 좋아했다. 그래서 나는 뭡니까? 이 단어를 빌려왔다. 뭐로써? 나의 첫 번째 책 제목을 위해서 티핑 포인트. 되겠죠, 그렇죠? 그 책 제목이야. 여기서 자기가 빌려온 거지.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티핑 포인트는 뭐라 되느냐? 스레스월드 뭡니까? 아까 말했던 인계점과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인계점을 밝힌다.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야? 자, 볼게요. 이 순간은 어떤 것이었다? 뭐가 뭡니까? 전혀 이동조차 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것. 됐나요?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은 몇 세대 동안 이것은 하나의 방식이었던 것. 되겠죠, 그렇죠? 이게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 되느냐? 오버나이트가 뭡니까? 하룻밤 사이에 뭘로 바뀌어? 전혀 다른 뭔가로 바뀐다. 그 순간이 바로 뭐다? 스트레스 없다. 되겠죠, 그렇죠? 그 전까지 뭐라 되냐? 되겠죠, 그렇지? 이렇게 얘가 뭐라 그러느냐? 되겠죠, 그렇죠? 얘가 뭐라냐? 하루 아침에 이 정도에 다다르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뜻인 거예요. 특히 전염병 이런 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염병 예를 들어서 사람 사이에서 한 2명까지는 괜찮은데 한 3사람만 딱 쌓이면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래도 우리 뭐라 그래? 티핑 포인트 표현 쓰는 거예요. 되겠죠? 이런 점을 갖다 우리 뭐라 스트레스 포인트라는 표현을 쓴다는 뜻인 거지. 계산할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할게. 천만이야. 조금 남았다 시간 그렇지?